이번에는 또 화제의 인물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갑질 회장님입니다. 갑질 회장님. 종근당의 회장이죠.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의자된 회장님입니다. 오늘 이장한 회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다고 하는데 먼저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100번 사죄를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말고도 전 피해자분들이 폰을 들었다고 하는데 인정하시나요? 글쎄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해 드립니다. 처방전 없이 치료제 선물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 부분은 의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요. 또 진술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장한 회장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예. 네, 이장한 회장의 갑질, 운전기사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다시 들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음성 당시에 이 운전을 지시했던 이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직진 아니야 여기. 근데 왜 거기 가서 서 있어? 서 가는데 지금 왼쪽 앞으로 빼라고. 앞으로 가고 비상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더럽게 나쁘네. 그 요새 철 어떻게 빨리빨리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그런지 몰라고. 안 돼. 너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그거 살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하러 회사에. 이따 와가지고 일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그래. 왜? 너 장난하고 있나 정말. 이게 애비가 뭐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내 부모가 불쌍하다. 네, 정말 이장한 회장 지금 계속 들어봤지만 계속 삐삐삐삐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욕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들어도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외모비와 부모님 욕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요. 이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100원이 불여 일청이다. 이건 들어보면 사람이라면 느낌이 오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인격의 사람이겠구나 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아니 아무리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고개를 정중하게 숙이고 네. 자숙과 성찰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일상생활에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답답하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요. 그게 먼저 납득이 안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 기사분 성인이잖아요. 40대. 그러니까 한 분도 아니고 네 분이에요. 네. 지금 협의 자체가 운전기사 4명에게 저렇게 인격 비하를 했던, 왜 갑질이라고 많이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변의 여직원들에게도 하대했고, 네. 이런 일은 기사에게만이 아니었다라는 주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 과시를 하느라고, 종근당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제약회사잖아요. 그럼요. 창업주, 부친, 이종근 회장의 좀 유업을 받들었다면 저렇게 행동했을까 싶은데,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네. 처방 있어야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거 지인들한테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나씩 써보라고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어찌 보면 약사법 위반인데 법을 준수해야 할 제약회사의 오너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 홍보 차원에서 몇 개 그랬다. 그럼 밑에 홍보팀에서 그랬으면은 그러지 마라. 야단쳐야 될 의사결정자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참 이게 국민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네. 법적 처벌도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경찰에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는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조사를 받고 있겠죠. 오전 10시에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경찰에. 어떤 조사를 받게 되고, 대략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일단 회장이? 현재는 강요죄로 강요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죠. 뭐 여러 네. 가지 의무 없는 일을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시키고 운전할 때 여러 가지 갖가지 이상한 그 요구들을 했었기 때문에 강요죄하고 지금 문제된 그 발기부전 치료제 네.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피해 운전기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휴대전화를 던진다거나 발로 운전석을 찬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 폭행죄가 되면은 또 그 폭행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까지는 다 폭언만 한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물론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폭언만 했을까? 폭행은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네요. 이 직접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피해를 입었던 운전기사의 증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친만이가 등받이 땡겨 90도 이상 이렇게 사람이 꾸부정하게 앉게끔 마치 권투선수가 권투할 때 돌려서 봐야지 안전운전이 됩니다. 시끄러. 네가 뭘 알아. 업무 보는 기사보다는 약간은 추가적으로 급여가 더 지급이 됩니다. 저희는 그걸 욕값이라 합니다. 이장원 회장은 자기는 절대 폭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네. 계속 하고 있다고 하죠. 네. 네.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폭력도 굉장히 강한 그럼요. 폭력이죠. 그렇기 언어 때문에 폭력이 너무 강한 폭력인 네. 게 지금 저 한마디를 들어보면 저는 정신이 얼얼한 게 인격 모독이 들어있지만 전반적으로 네. 저 중에 보세요. 뚱해가지고 외모 비하, 뭐 계집애, 뭐 여성 비하, 애비, 뭐 이 부모님이 불쌍하다, 이 부모 비하. 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부모 비하인데 맞습니다. 화나죠. 네. 최근에 이휘재 씨가 네티즌 악플러들을 고소했고 고소했다고. 선처는 없다 예. 그랬는데 예능 프로에 나오는데 본인의 아버님이 치매기가 있으세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저 가식적이다, 저거 저 허위 아니야, 뭐 연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이 말은 어디나 통용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돈 벌러 간 기사분한테 예. 왜 부모님을 욕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변호사 뭐 두 분이 나중에 뭐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둘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모욕을 했을 때 언어를 통해서 그거는 처벌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공개적 장소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하면 그거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둘만의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 간에 대화했던 내용이 모욕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폭행 문제 지금 의자 등받이를 90도로 세우라고 했다는 건 이건 가혹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할 때요? 네, 운전할 딱 90도로 세워서 운전해라? 그럼 고개도 못 돌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건 되는 건데, 어떡해요? 그거는 예. 가혹행위 아닙니까? 또, 아까 휴대폰을 던지고 등받이를 발로 차고, 이거는 폭행죄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법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범인에서 처벌을 해야겠지만, 좀 더 검찰이나 경찰이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는 특히 네. 갑질 문제는 네. 왜냐하면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걸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을 저렇게 인간 이하에 비하하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서 엄벌을 처하기 위해서라도 네. 만약에 법에 그게 두 사람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걸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네. 아까 말씀드린 등받이를 세우게 한다거나 또는 가혹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던진다거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폭행죄 전향적으로 좀 적용을 시켜서 네. 저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네. 또 다른 저런 갑질하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예전에 생각나는 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물을 튀게 하는 것도 폭행죄로 인정됐던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또 폭행죄 말씀하신 대로 폭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해요. 폭행죄에 해당할 네. 수 있죠.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던진다든지. 뭐 예. 등받침을 차는 행위는 폭행죄로 충분히 뭐 지금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어떤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소위 공연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비하적인 표현을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일 때 그것이 형사적으로 죄가 되는 것이고 예.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이제 도덕적인 비난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없던 판례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는 있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럼 이 하여튼, 모욕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자기가 입었고 네. 그거로 인해서 어떠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그거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종군당이라는 회사 뭐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난해 기준 보니까요. 매출이 8,300억 원이었어요. 네. 8,300억 원. 그리고 이 지금 이장한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정경련 부회장까지 맡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예, 부회장을 맡고 예. 있습니다. 여기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구제한 것이 사회적인 명망은 상당해요. 지금 사회적 지위와 위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시장 논리로 자본주의 사회니까 종근당은 어떻게 성장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플 때마다 종근당 약을 소비해 준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불매운동을 해도 지금 그렇게 타격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일반 소비재 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의약품 중에서도 네. 병원으로 들어가는 예. 어쩔 수 없이 계속 네네. 수요가 있는 그런 납품할 약들. 수밖에 없는 약들을 네. 공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필수적인 약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소비자 불매 운동에도 콧방귀를 안길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일벌백계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제가 좀 이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이 조사하고 네. 지금 이제 뭐 폭행, 폭언 여부를 볼 텐데 자, 우리 성희롱에 요즘에 많이 엄격해져서 언어적 성희롱도 성희롱입니다. 네. 네. 더 가면 성추행, 성폭행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언어적 성희롱은 두 사람이 해도 성립이 돼요, 죄가. 그리고 이 기준이 뭐냐면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네.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 인격적 수치심은 왜 판단을 안 해주나요? 네. 두 사람이 있을 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 인격 모독죄라는 게 있어야 인격 된다고 보고 모독죄. 이것은 녹취를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들었고 네. 증거가 존재하는 거 확인됐죠.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는 우리가 못 들었지만 그 폐쇄된 자동차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상에 고용주가 이 사용자가 결국 이 근로자를 폭행하면 또 엄한 처벌을 내리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이 있어서 네. 고용노동부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니 네. 가능한 처벌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군인 한 분이 등장해 계십니다. 군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별 4개입니다. 대장의 계급장을 단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발톱 주어라. 최 교수님, 예. 이 보통 우리 공관병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있죠. 공관병이 있는데 이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온갖 공관병들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발톱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발톱 깎고 떨어진 발톱을 주우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공관병은 군인 신분으로 지금 국가의 부름을 받고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업무 자체가 공관병이니까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공간에 관련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사 준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할 수 예, 그 정도는 예, 할 수 예. 있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또 공군에 근무하고 있나 봐요. 이 박찬주 소장의 아들이 대장에. 대장. 그 아들이 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의 빨래까지 하게 만들고요. 속옷 빨래. 네, 그리고 미나리 다듬으라 그러고 또 제대로 안 한다고 미나리 다듬고 있는 칼을 뺏어가지고 너 그 정도로 못하냐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공간 호출 그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이제 공관병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집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전자 팔찌까지 채웠대요. 어디 있는지 감시하고 부르려고. 오늘 그것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심각하네요. 이 공관병을 그냥 본인의 어떤 노예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군인들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그런 대접 한 번도 안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공관병으로 배치되는 순간부터 정말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휴대폰도 못 쓰고 어떤 친구는 또 40분 동안 벌을 섰대요. 네.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서 베란다에 갇혀 있었다면서요. 갇혀 있어서 40분 동안. 성인 남성인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관병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의 어떤 임무 이외에 다른 걸 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네. 그거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군에 보내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도 혹시 저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 내 병역 문화도 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정말 엄격하게 따져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사실 이런 공관병의 문제가 이번 한 건만에 이건 드러나서 그렇죠. 네. 사실 저도 군대 생활 7년 했지만 장교로 네. 뭐 말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냥 공관병들은요 자기 집에 그냥 식모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장성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갑질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군인권센터에서는 혹시 이 부인분, 이분한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내놨어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게 미나리를 다듬으라고 시켜놓고 이제 조리병이 잘 못하죠. 아내밖에 좀 미나리 네. 다듬는 네. 거를 그랬더니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면서 사실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는 건 어떻게 보면 범죄에 해당할 수도 네. 있는데 네. 하면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베란다에 40분간 갇혀 있게 하고 수시로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사람을 인격을 비하하다 보니 혹시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럴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이 사실은 뭐 전화가 없어서 외부에 신고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화가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웠겠죠. 네. 내가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어떻게 대장 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신고를 할 수 예.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굴욕적인데 아마 오랜 시간 견디면서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정말 뭐, 이게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이 어제 전역 지원서를 냈잖아요. 나 이제 냈습니다. 군생활 그만하겠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 약간 좀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박찬주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어차피 교체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솔선수범해서 군복을 받는다 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저 군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비위나 비리가 저지르거나 문제에 뭐 어떤 의혹에 연루됐을 때 예. 사직원을 제출해요. 근데 이거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 조사를 해야 하고 진위를 따져야죠. 네. 본인도 억울하면 또 누명을 벗어야죠.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징계에 해당하느냐.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 해임을 당하든지 네. 아니면 직위를 뭐 박탈당하든지 혹은 직은 유지하는데 정보 발령이 나든지 경징계, 중징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사직원이 수리가 돼서 전역이 돼버려서 예비역이 되면 연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도 하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수많은 맞아요. 얘기를 하지 그런 않았습니까? 얘기가 네. 있었죠. 그래서 하야가 아니고 파면됐기 때문에 지금 연금 같은 거 다 해당이 안 돼버리잖아요. 오직 경험만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차라리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면 좋은데 이렇게 일이 터진 다음에 덜렁 사표를 냈는데 그걸 덥석 수리해준다. 이 국민이 용납 못하고요. 예.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인이 이렇게 옷을 벗는 법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송영무 장관이 지금 이 공관병들 관련해서 뭐 노예 사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관병을 다 없애겠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영무 장관 한남동에 공관 있잖아요. 네. 그 공관에서부터 공관병 빼고 민간 뭐 가사도우미 제도를 뭐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의 공간은 한남동에 사실상 민간인 집들, 물론 이제 그 한남동 공간 맞은편에 뭐 대법원장 공간도 있고 국회의장 공간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민간 지역에 있지만 대부분의 관사는 부대 내에 있거든요. 네. 근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체하도록 하면 네. 민간인들이 그 영내를 계속 왔다 갔다 출입을 해야 되고 네. 또 뭐 그 사람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공관병의 역할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네. 임무비열을 하고, 요거는 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인력을 다 민간인으로 대체하면, 보안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생길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도 변경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당번모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만약에 관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팀이 와서 고치면 돼요. 거기에 당번병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집안일이잖아요. 네. 자기가 집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보좌를 받아야 할 뭐 운전병은 거기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당번병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 자체는 실제 당번병이 하는 일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집안일밖에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집에 관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운전병이나 아니면 뭐 그건 존재하고 있더라도 당번병은 없애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저희가 화제의 인물, 근데 별로 좋은 네.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명의 갑질 논란에 지금 서 있는 두 사람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여인선 앵커가 또 열심히 준비한 사건 투데이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